아이고 참, 오늘 국경 통과하는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간만에 서치다운 서치를 탈탈 다 털리네요 요번에. 랜덤으로 한 번씩 이렇게 털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6년 7년 동안 한 번도 안 털리는데 요번에 랜덤으로 야무치게 딱 걸려버렸어요. 앞에 가니까 이미 뭐 두 대가 걸려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캐네디언이 있고 하나는 러시아나 대충 이렇게 발음 들어보니까 저 폴란드계 같더라고요. 그 두 명 서치 탈탈 털리는 거 기다려 갖고 내가 마지막으로 털린다고. 아이고 막 1시간 반이나 걸렸네요. 한 번씩 랜덤으로 이렇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국경 통과하시다가 만약에 앞에 저기 차 대고 실 따고 문 열고 그리고 아이디하고 송장하고 싹 가지고 차키까지 가지고 내려라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저 안에 들어가 보면은 무작위로 막걸리가 들어옵니다. 캐네디언도 들어오고 인도 드라이브도 들어오고 유럽 드라이브도 들어오고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그런 뭐 법률적인 절차 그런 걸 잘 알고 하시는 분들은 법률 용어로서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따지도 보고 내가 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따져봤자 시간만 더 걸릴 뿐입니다. 시간만 더 걸리고 그냥 저거는 나라에서 허가해준 쉽게 말하면 뭐 공권력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공권력은 엄격하지만 미국 캐나다는 공권력이 상당히 조금 더 엄격한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요, 괜히 그 공권력에다가 내가 여기 공권력에 의해 갖고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접근이 좀 곤란하죠. 여기 사는 사람으로서 저 세관이나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할 시에 우리는 그걸 또 거기에 대해 응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셔가지고 이놈들이 내가 뭐 에이시안이라고 일하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생각이 조금 피곤한 생각이죠. 그거는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한 번씩 보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 서치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4년 만에 세 번째네요. 세 번째니까 뭐 평균 한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랜덤이에요. 랜덤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시기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저것도 또 못 나쁘면 그 다음에 또 넘어올 때도 연속으로 걸릴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냥 쟤들이 시키는 대로 내려라 그러면은 내리고 안에 여기 대기실에 와서 앉아있으라 그러면 앉아있다가 보면 자기들이 와갖고 탈탈 털어드릴 만큼 털어드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불법적인 걸 갖다 차에다 소지를 하고 다니는 그 자체가 없잖아요. 뭐 총을 가지고 다닙니까? 우리가 뭐 마약을 딜리버리를 하나?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냥 쟤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게 가장 시간을 아끼는 그런 방법입니다. 괜히 거기서 내가 어떤 뭐 어신가는 행동을 했나 법률적인 용어 섞어가면서 그렇게 따지고 해봤자 그러면 이제 저 친구들이 이 사람은 설렁설렁 대해서 안 되겠구나, 조금 FM대로 진짜 빡시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 친구들도 뭐 자기들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또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권리를 받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 응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는 거고, 물론 우리도 권리는 있죠. 뭐 쟤들이 전혀 되지도 않게 진짜로 뭐 안에 데리고 들어가고 니 뭐 바지 내려봐봐 하고 하여튼 그렇게 뭐 택도 아닌 그런 요구를 할 때는 그때는 따지고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 세관 부스에서 예전에
저 보다 오피스에서 제가 그때 뭐 비자 업무 때문인가 그때 I-94 연장하러 갔는데 인도 드라이버를 데리고 들어가갖고 바지까지 내리는 그런 장면도 한번 목격했습니다. 저 세관들이 몸 수색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몸을 만지기는 조금 그렇고 그럴 때는 그 칸막이 뒤에 가갖고 뭐 바지를 내려라 하기도 하고 일단 뭐 그럴 권리도 있는 모양입니다. 저 친구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국경을 항상 이렇게 넘나들기 때문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게 보다 오피스. 저 국경에 일하고 있는 저 오피스들이고요. 그리고 또 로드 요 하이웨이에서는 항상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게 폴리스지 않습니까? 경찰관들이죠. 참고로 미국 캐나다는 하이웨이에 우리나라처럼 그 과속 카메라가 없어요. 거의 한 99% 이상이 전부 다 순찰차가 전부 다 이렇게 단속을 다 하고 있거든요. 요 미국 캐나다는 아마 법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저 공권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수색 영장이 있어야 개인 소지품을 이렇게 검사를 하고 개인 차량도 올라와서 검사를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마음껏 아무리 경찰을 하더라도 내려라 해가지고 그 올라와가지고 차를 탈탈 털어 디비지는 못하죠. 근데 뭐 제가 뭐 어떤 그런 뭐 법률적인 관계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런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뭐 요구를 하고 그러겠죠. 경찰들이 주로 스피드를 속도 가속을 해갖고 잡으면은 여기는 항상 그 뒤를 따라옵니다. 뒤를 따라와가지고 처음에는 사이렌까지는 안 켜고 그 경광등만 켭니다. 그냥 만약에 내 뒤에 와갖고 경광등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고 켜고 내 차 뒤를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은 100% 나예요. 내 뒤에 차가 한 대 더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갖고 안전하게 보이는 그런 장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갓길도 크게 여유가 없고 시야에 어떤 그런 뭐 진출입로도 안 보이죠. 그런데 이런 도로는 거의 교통량이 거의 없이 한가하잖아요. 이런 도로는 뭐 그냥 만약에 경찰이 내 뒤에 붙어 갖고 그 뭐 경광등을 이렇게 깜빡인다 그러면은 바로 우회전 깜빡이 넣고 브레이크에 발을 살살살살 올려 갖고 속도를 천천히 줄이세요. 천천히 줄이 갖고 그냥 갓길에다 차를 갖다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갓길에다 차를 갖다 대면 돼요. 차선을 물고 차를 세워도 상관없어요. 내 뒤에는 그 경찰차가 항상 그 후방 쪽에도 그 경광등을 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뒤를 갖다 따라오는 차들이 속도를 갖다 줄이고 한쪽으로 이렇게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차 뒤에는 항상 이렇게 경찰차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반드시 내 차 뒤에서 세워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그 단속되는 그 차선이 편도 3차로나 4차로 그런 도로에서 내가 예를 들어 중앙분리대 바로 옆에서 단속이 됐다. 우선 그럴 때는 아니 경찰차가 갑자기 이렇게 내 뒤에 와갖고 불을 껌뻑이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이 조금 이렇게 당황을 한다고요. 당황을 해갖고 내가 세우라 했는데 바로 안 세우면 뒤에서 일단 총질이라도 바로 할 거 아닌가 하고 그렇게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갑자기 차를 세워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 뒤에서 그 단속하는 그 경찰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런 도로상에서는 그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런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요. 우선 뭐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판단을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1차선에서 단속이 됐다 그러면은 오른쪽을 쳐다보세요. 오른쪽을 쳐다봐갖고 만약에 다른 차들이 거의 안 오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때도 바로 우회전 깜빡이 넣고 차를 갖다 갓길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몰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저 갓길에서 이렇게 차를 세우면 되고, 근데 오른쪽을 쳐다봤을 때 예를 들어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내가 차선 변경이 조금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는 그냥 그 자리에다 비상 깜빡이 서서히 넣고 그럼 중앙분리대 쪽으로 바짝 이렇게 붙여가지고 속도를 천천히 줄여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차를 세워버리면 돼요. 근데 그 위치가 일직선 도로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커브 같은 그런 데서는 그렇게 세워버리면은 뒤따라오던 차들이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 2차 사고로 바로 이렇게 유발될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그런 케이스 같으면은 경찰들이 유도를 합니다. 경찰들이 그 경광등을 이렇게 깜빡이면서
내가 차선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뒤따라오는 차들을 갖다 속도를 서서히 뭐 줄이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내가 차선 변경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이제 그런데 뭐 1차선 그러니까 중앙선 바로 옆에서 이렇게 단속이 되더라도 어떤 때는 보면 그냥 그 중앙선에서 차를 세워놓고 그래갖고 단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데 그 단속될 그 상황이 그 도로 위의 상황이라는 게 항상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몇 가지 경우 말고 아주 다양한 경우가 많겠죠. 그 위에 도로가 어떤 상황이 돼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 트래픽이 얼마나 있고 그 도로가 뭐 좌로 구분 도로인지 우로 구분 도로인지 일직선 도로인지 그런 게 싹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차를 세워도 되겠다 싶을 때는 그냥 그 자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받고 차를 갖다 확 이렇게 갑자기 세우고 그러면은 위험한 거고요. 속도를 천천히 줄이세요. 천천히 줄이고, 만약에 운전을 조금 하신 분인 같으면은 여기다가 차를 세우면 2차, 3차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겠다 싶을 때는 우선 그럴 때는 내가 판단하에 차를 안전한 곳으로까지는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가는 대로 그 순찰차는 내 따라서 이렇게 졸졸졸졸 오거든요. 이제 뭐 그럴 때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뭐 한 1마일이나 한 2, 3마일 그 정도 같으면 경찰차들이 이렇게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신호도 안 주고 계속 이렇게 그냥 막 달리는 속도로 계속 이렇게 달려가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뭐 도주로 간주하겠죠. 일단은 그때 되면은 이제 뭐 사이렌 울리고 잘못하면 뭐 총도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차를 세울 공간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럴 때는 내가 조금 앞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겠다, 우선 그럴 때는 그 경찰한테 신호를 보여주면 돼요. 예를 들어 우측 깜빡이를 넣거나 안 그러면은 뭐 포웨이 플래셔 비상 깜빡이를 켜주거나 그 뭐 브레이크 위에다가 뭐 발을 이렇게 한두 번씩 살살 이렇게 올려줘 속도를 천천히 이렇게 줄이는 신용을 하면은 우선 뭐 그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도망으로 간주하고 갑자기 총질을 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경찰도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내가 차를 딱 세워놓으면은 절대 바로 안 옵니다. 경찰들이요. 뒤에서 우선 그 차량 번호판부터 조회까지 다 합니다. 도난 신고가 되어 있는 차인지 어떤 그 수배 중인 차인지 그런 걸 일단 그 조사를 하고요. 이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판단할 때 그래요. 거기서 이제 자기 그 뭐 본부에다가 연락까지 싹 다 취하고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차를 어느 지점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뭐 때문에 지금 그 운전자를 만나러 간다 하고 자기 그 포지션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본부에다가 알려놓고 올 거예요. 우선 뭐 그래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본부에서 뭐 지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요 트럭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운전석 창문을 쳐다보면은 그 트럭 안이 실내가 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트럭 같은 경우는 경찰관들이 절대 바로 운전석 바로 옆에까지 절대 안 옵니다. 딱 그 운전석 그 뭐 등받이 있는 딱 거기까지만 와요. 거기 와가지고 내가 이제 창문을 내리면은 우선 내 손이 핸들 위에다 자기가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손을 놔달라고 합니다. 우선 그렇게 손을 딱 올리고 있으면은 올라가도 되냐고 묻거든요. 그러면은 오케이 올라가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운전석 스텝을 밟고 올라와가지고 운전석 옆에 딱 섭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경찰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본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 자리에서 제가 3번인가 단속돼 봤는데 어떤 경찰도 무례하게 말을 걸어오는 그런 경찰들이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호칭은 전부 써서 그렇게 우리말로 하면 전부 다 일단 선생님 그렇게 호칭을 다 해주거든요. 저녁에 해가 지갖고 조금 어두운 경우다 그런 것 때문에 실내 등록해 주세요. 그 자기가 예를 들어 내 차 실내를 갖다가 싹 다 뭐 볼 수 있고 내가 일을 위협을 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그걸 미리 오픈을 해버리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총 가지고 그 뭐 경찰한테 위협하고 경찰하고 총격전 해갖고 뭐 할 겁니까? 총을 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어떤 경찰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오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고 하고 그런 식으로 뭐야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지금 어디에서 어느 쪽을 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잡혔노 이렇게 뭐야 물으면은 친절하게 이야기 다 해줍니다. 네가 조금 전에 지나온 그 길이 60마일 도로인데 네가 속도가 75마일이었다. 다들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자리에서 네가 왜 그걸 궁금해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갖다 툭툭 이렇게 내뱉어 버려 보세요. 그러면은 그 경찰도 사람이에요. 서로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 사람들은 공권력이에요. 그런 권리가 있고 우리도 마땅하게 대답을 해야 될 의무도 있겠죠, 그죠? 의무도 있을 거고 물론 우리도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아니 내가 말이야 공권력에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하면서 네가 왜 그게 왜 궁금한데 자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증거 갖고 와봐라 자꾸 막 그래버리면은 영어가 조금 원활하신 분들은 그렇게 뭐 따지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따져가지고 내가 득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경찰관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씩만 이렇게 따라만 해주면은 아무런 일 없이 싹 다 흘러갑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정 억울하거나 이거는 진짜 단속될 게 아니다 싶을 때는 그 자리에서 싸워봤자 그 현장에서 경찰하고 옥신각신 해봤자 내가 득될 게 아무도 없어요. 그 경찰관들은 공무원이잖아요. 일단 그 사람들은 자기 근무 시간만 딱 근무하고 나면은 그냥 퇴근해버리고 나면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화물차를 타고 가든 승용차를 타고 가든 그 뭐 단속이 돼버리면은 아무리 빨라도 30분 정도는 걸리거든. 그 티켓 하나 발급받는데요. 일단 재수 없으면 1시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괜히 그렇게 옥신각신 해갖고 해결도 날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 경찰이 내를 갖다 단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말발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 경찰을 갖다가 말로서 제압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나를 갖다 그냥 보내줬다, 그런 케이스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진짜 좀 뭐 법을 공부하신 분이거나 아니 그러면 좀 뭐 변호사든지 일단 그런 분들은 뭐 그 자리를 갖다가 모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그 경찰들이 단속을 했을 시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으니까 단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높다고 뭐 나를 갖다 봐주고 그런 케이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근데 그 자리에서 생각이 조금 피곤하게 흘러가 버리려면 나의 권리를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뭐 침해받았다든지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버리면 아니 이 경찰관이 내가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을 해갖고 내를 갖다 단속했다, 이제 그렇게 진짜 피곤하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답이 없어요. 우선 그런 분들은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그 자리에서 경찰하고 싸워갖고 해결될 게 없어요. 어떻게든지 경찰관은 내를 갖다 잡았기 때문에 절대 그냥 보내줄 리는 없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 이제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차 안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네가 속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라이센스하고 차량 등록증, 레지스트레이션 달라 그러거든요. 우선 가면 그때도 내가 몸을 움직일 때 미국이라는 사회는 총기가 너무 흔한 사회예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죠? 누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자기는 그냥 속도 위반으로 단속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총 맞고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아니더라도 그 단속하는 경찰은 신경을 바짝 이렇게 곤두세우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총기가 흔한 나라다 보니까. 라이센스가 안주머니에 있는 것 같으면 내 안주머니에 있는데 안주머니에 손 좀 넣어도 되나?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케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고 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안주머니에 손을 놓고 라이센스 끄집어내고 차량 레지스트레이션은 일단 조수석 저기 콘솔 박스에 있다. 그러면은 끄집어내라 그럴 거예요. 이제 콘솔 박스 늘고 카 레지스트레이션하고 딱 이렇게 주면은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자기 차로 또 가요. 아니 그 자그마한 티켓 하나 발급하는데도 최소한 10분에서 15분이 기다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경찰관이 이제 그 티켓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한테 설명도 해줘요.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페이하는 방법은 어디로 찾아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페이도 할 수 있고, 머니 오다로 페이할 것 같으면은 머니 오다를 갖다가 뭐 발급해가지고 어디로 송금하면 되고, 만약에 네가 이의가 있으면은 그 단속 현장 그 인근 카운티 코트, 그러니까 그 인근의 뭐 법원 연락처하고도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요 법원으로 네가 나중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하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뭐 안전하게 가라 하고 일단 바로 보내주거든요. 이제 그렇게 순탄하게 흘렀을 때 시간이 최소한 30분이에요. 30분인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조금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행실수설을 하거나 이제 만약에 그래버리면은 이제 그때 되면은 내려라 그런다고요. 내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탈탈 털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데 가끔씩 가다 보면은 내려갖고 그 차 지붕에 손 올려놓고 열중시해 해가지고 몸까지 수색까지 다 당하고 그 승용차 문 4개 싹 다 열어갖고 의자 밑에까지 싹 탈탈 싹 다 털어 디비는 그런 경우도 많이 목격했거든요.
이제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영어가 조금 원활하고 어떤 그런 법률적인 용어 조금 안다고 어설프게 경찰한테 따박따박 이렇게 달라들고 따박따박 이렇게 따지고 들어봤자 그 자리에서 내가 덕볼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한테 오히려 더 손해가 더 올 뿐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그 자리에서 시간적인 손해를 내가 많이 보죠. 그리고 괜히 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될 걸 내려가지고 탈탈 이불로 싹 다 이렇게 털릴 수도 있어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가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신상이 그 자리에서 탈탈 다 털려버립니다. 우선 그렇게 되면은 우선 그 자리가 예를 들어 아무것도 발각이 안 되고 그 자리를 모면하고 그냥 뭐 티켓만 하나 뭐 받고 온다 하더라도 30분이면 해결될 게 오래 걸리면 1시간도 넘게 그 자리에서 일단 붙잡혀가지고 꼼짝도 못 하는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내가 그 단속이 돼가지고 차를 딱 세웠는데 경찰관이 바로 안 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분 정도 그 자기가 그 뒤에서 내 차량 번호하고 자기 그 뭐 본부하고 연락 다 취해놓고 온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앉아서 그냥 그 경찰을 갖다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아니 경찰이 내려갔다 잡았으면 왜 안 오노 하고 차에서 내려가가지고 그 경찰차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분들이 예전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요거 캐나다에서. 그분 말씀에 진짜 총 맞을 뻔했대요. 아니 그 경찰이 단속을 해놓고 자기한테 안 오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내렸던 거예요. 내려가지고 그 순찰차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손짓을 하니까 경찰이 바로 총을 바로 끄집어내더라 안 합니까? 총 끄집어내갖고 당장 네 차로 돌아가라 그걸 가더라 안 갑니까? 그냥 차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앉아가지고 뭐 경찰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받은 티켓 있죠? 그 티켓을 딱 보면은 언제까지 요 금액을 납부해라 하는 그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 안에 납부를 안 하면 됩니다. 납부를 안 하면은 한 일주일인가 뭐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열흘 안으로는 단속된 그 인근 카운티 코트 그 지역 법원에서 내한테 출석 요구서가 날라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몇 번 법정으로 출두를 해라고 내한테 그게 날라와요. 이제 그러면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상황이 진짜 억울하다 싶을 때는 법원에 가갖고 따지시면 됩니다. 내 케이스가 이제 열리겠죠. 그러면 나도 부르고 판사가 나도 부르고 나를 그 단속한 그 경찰관도 같이 부른대요. 이제 그런데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가 나는 정말 억울해가지고 그날 딱 출석해야지 하고 이제 딱 그 날짜를 벼르고 있다가 그 날짜 딱 이렇게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했는데 그 경찰관이 예를 들어갖고 그때 휴가나 안 그러면 다른 바쁜 일 때문에 그 경찰관이 법원에 출석을 안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긴 겁니다. 그 재판은 내가 이긴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벌금이 없대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그렇게 운이 좋은 케이스도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같은 이런 커머셜 트럭 드라이버들은 이쪽 저쪽을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법원의 출석 날짜를 못 맞추고 거기까지 갔다 오는 그 비용 가지고 차라리 그 벌금을 내고 말죠. 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저 뭐 오하이오에서 단속됐다, 오하이오 법원까지 제가 어떻게 갑니까? 캐나다 알버타에서 왕복 티켓 값 가지고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커머셜 트럭 드라이버들은 그 뭐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라이센스에 페널티 포인트가 붙어 온다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면허증에 그 뭐 벌점이 붙거든요. 여기도 우리나라하고 그런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누적 벌점이 몇 점 이상 넘으면은 한 달인가 석 달 동안 면허가 그 정지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되면은 다시 또 가갖고 또 2박 3일 동안 다시 그 교육받고 그래갖고 다시 면허증을 살리고 아무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커머셜 트럭 드라이버들은 그 페널티 포인트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페널티 포인트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내 대신 그 법정에 가가지고 소명을 해주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직 경찰관이나 안 그러면 그 변호사 같은 그런 양반들 신 싸워준다는 그 말이죠. 우선 그러면 그 티켓 스나이퍼한테다가 연락을 하면 금전적인 이득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를 대신해 갖고 싸워주는데
많이 디스카운트 받아 오기는 한 50%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아 갖고 오기는 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300달러짜리 같으면은 무슨 그 사람들이 내 대신에 그 날짜 맞춰 가지고 법원에 출두해 가지고 그 판사한테다가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한 150달러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 서비스 피로 한 150달러에서 한 200달러를 보통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우선 그러면은 내 같은 경우는 일단 150달러 하고 그 티켓 스나이퍼 그 사람들 서비스 비용하고 그렇게 내고 나면은 금전적으로는 한 300달러, 많게는 한 400달러까지 치이죠. 금전적으로는 조금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 그렇더라도 그 티켓 스나이퍼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내 대신에 일을 해달라고 위임을 해놓으면은 하나, 그것도 뭐 100%라는 말은 없겠죠. 근데 어지간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커머셜 트럭 드라이버라 그러면은 페널티 포인트, 면허증에 벌점은 안 받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싹 다 만들어줍니다. 그 티켓 스나이퍼라는 그 양반들이 주로 뭐 전직 경찰관이나 안 그러면 변호사들이에요. 어톤이라 그러죠. 내가 그러니까 가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불가피한 그 사유를 설명만 잘해가지고 판사가 내 말에 뭐 100% 동의만 해버리면 벌금이 없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내 차에 진짜 뭐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었다거나